안녕하십니까. KT에서 블록체인 맡고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블록체인을 전사적으로 도입을 해서 한 50개 정도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저희 실이 맡은 부분하고 온라인돼서 주로 에너지 쪽, 그다음에 VR, AR, MR 분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는 이제 체감형 콘텐츠 쪽, 그다음에 보안 쪽 이렇게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저희가 한번 블록체인을 실제 저희 같으면 이제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이니까 서비스를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을 오늘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분야에서 오신지 잘 모르니까 제가 그 블록체인을 도입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근데 에너지 분야를 크게 보면 7, 80년대 저희가 고유가였잖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찾는 흐름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 요새 또 많이 또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에너지 쪽도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뭐 화력이나 수력이나 원자력 중심에서 태양광이나 뭐 지열이나 풍열처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요. 그 키워드로 잡아버리면 분산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분산전원, 대규모 발전 시절에서 조그만 중소형 발전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형태, 그러니까 분산자원 쪽으로도 에너지 사업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한전이 실제적으로 발전부터 배전까지를 다 하지만 다른 글로벌한 글로벌한 나라에서는 발전, 배전, 송전, 뭐 판매 이렇게 좀 민영화시키거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분권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지만 에너지 분야도 이제 ICT가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미터링 같은 것도 이제 스마트 미터링으로 바꾸고 그런 형태가 돼 있잖아요. 그럼 키워드를 뽑아보면 분산, 분권, ICT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고민했을 때 ICT에서 분산, 분권, 그 다음에 ICT 분산, 분권 형태로 아키텍처 자체가 생겨먹은 애가 블록체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 주 사업에 KT도 그 본류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가지고 좀 더 이 산업을 혁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비즈니스적으로는 공개형 프로토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해서 누구든지 거래를 기록하고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 뭐 제3자가 없다는 거, 뭐 중개인이 없다는 거, 이런 특징을 빼고, 제가 그건 어차피 이제 사업 판이 커져야 생기는 거니까 그걸 빼고 블록체인의 퓨얼리 기술적 특성이 뭐냐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유변조 데이터를 유변조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무결성이 있다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고 블록체인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정보에 대한 소유권하고 소유권이 바뀌는 형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면 그 안에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이건 비트코인이건 가상의 분산형 컴퓨터니까 그 컴퓨터 안에 비즈니스 로직을 넣으면 거래나 자동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블록체인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블록체인을 파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과연 저희가 하려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넣어서 퍼포먼스 있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제가 올해 검증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내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에너지하고 이머시브 미디어 쪽은 일부 거의 이제 저희 내부적 용어로 말하면 과제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사업에서 KT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산업 한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면 생산, 소비, 거래 쪽에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주로 여러분들이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블록체인을 어디다가 먼저 쓸 거냐 하면 당연히 거래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생산된 걸 고객한테 이렇게 팔지는 않아요. 그 전기 생산된 정보를 교류하거나 거래하거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거래 쪽 부분부터 먼저 POC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록체인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저희는 에너지 쪽에 AI를 적용을 한번 해봤었어요. AI를 적용해서 개인 아니 기업별로 아니 공장별로 에너지 수요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레코멘데이션 하는 로직은 저희가 검증을 해서
아마 15, 16년에 포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블록체인을 오래 검증을 해서 일부는 실제 상용 시스템에 포팅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과제가 두 개인데요. 맨 처음에 설명드릴 거는 그 에너지를 생산한 거에 대한 거래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에너지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판단 하에 이게 저희가 전력 거래를 전력을 생산한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전하고 KPX밖에 안 돼요. 근데 올해 5월 28일 날 소규모 발전 자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꾸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한 자원을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한전이거나 여러분들이 있는 고객 쪽이에요. 고객 쪽으로 모아서 팔 수 있는 사업자의 위치가 법적으로 제정이 돼 있다라고 법적으로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들어가는 거고 소규모 발전 자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규모는 어차피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고 소규모는 1메가와트짜리 2만을 얘기해요. 1메가와트면은 저희가 이제 뭐 일반적인 4인 가정이 한 350kW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메가면 한 서너 개 가구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생산에 소규모 발전 자원의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나라 태양광 전체가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97%가 소규모 발전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한전이라든가 KPX가 저 뒤에 4만 개를 다 관리한다는 거는 관리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 사업자들 넣는 거고 그럼 저희는 뭘 검증하겠습니까? 저희 밑에 붙어 있는 소규모 발전 자원들을 관리를 할 때 블록체인을 넣어서 했을 때의 코스트 이피션시한지 아니면 뭐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편의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증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보면 블록체인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연을 하거나 시연이 안 되면 이제 동영상으로 구성하는데 저희가 동영상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했던 거 뭘 했는지 그 결과물을 한번 꾸민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8일 전기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내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이 열렸습니다. 2016년부터 전력중개 사업을 준비해온 KT는 법 개정과 동시에 블록체인 전력중개 시스템을 공개하며 경쟁사보다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매시간 변동하는 전력 가격과 시간당 발전량을 통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정산과 검증 횟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KT 블록체인 전력중개 시스템은 발전량 수집 및 정산 기능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여 무결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발전소별로 수집된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각 발전소 데이터와 블록체인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입찰 화면에서는 입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량, 입찰량 등 주요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무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작업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기존 1개월마다 진행하던 정산을 10분 단위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아까 유치원에서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이 뭐 세상을 바꾸는 인터넷이고 제2의 인터넷이 될 것 같고 뭐 엄청나게 이제 어떤 그 패드인지 아니면 트렌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실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내면 그게 내셔널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나 품질이라든가 특히나 이건 에너지 관련된 거니까 유틸리티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품질 속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은 다 좋다 뭐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고자 했던 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제가 만들어낼 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뜯어보면 지금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블록체인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저희가 문제가 돼요. 이더리움 같으면 10분에 확정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말하면 고객한테 막 실시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10분 이후에 정산을 먼저 해주고 10분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정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속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기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안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정적이야? 쓸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오픈소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건 속도하고 안정성, 그 다음에 확장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자원이 있기 때문에 느리면 그냥 시스템을 더 갖다가 붙여버리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블록체인은 아키텍처적으로 이게 스케일업이나 스케일아웃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클라우드하고 또 달라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했던 거고요. 봤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이 법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KT 내부에서 태양광 발전이 있어요. 그럼 태양광 발전이 발전하는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력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봐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서 3,000개 발전소를 계속 돌려본 겁니다. 이게 계속 블록체인이 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해본 바로는 저희 경험이긴 하겠지만 3,000개를 돌리고 5분 단위 데이터를 집어넣고 5분 단위 데이터를 집어넣은 걸 1시간 만에 빼서 내가 고객한테 정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3,000개, 5,000개, 10,000개를 계속 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는 어차피 온리 블록체인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그러면 어차피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퍼블릭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관심이 많아요. 저희도 어차피 KT도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니까. 그럼 똑같은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했을 때는 노드를 뭐 한 5개, 3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클라우드 했을 때는 내가 개발을 하고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코스트가 어떻게 더 난지, 그다음에 편의성이 어떻게 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검증을 하게 돼 있고, 이건 계속 검증 중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아직은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는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산이라는 부분이 저희도 이제 고민되는 게, 정산 노드 아까 보셨겠지만 노드 단위로 막 3,000개, 5,000개가 막 돌다 보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아웃풋을 뱉어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문제고, 저희 같으면 온리 퓨어 블록체인으로 쓰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일부는 블록체인으로 쓰고, 일부는 클라우드로 쓰고, 일부는 기존 DB를 쓰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금 율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오퍼레이티가 되게 중요해요. 어느 부분을 어디에다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증을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으로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오픈하는 부분들은 상용 시스템에 쓸 겁니다. 그것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산이라든가 실시간성으로 정산이 넘어왔을 때거나 아니면 고객이 대규모로 늘어났을 때거나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가 낼 수 있는지는 저희도 조금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DR 쪽인데요.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끝났어요. 저희가 12월까지 하는 건데, 요거는 이런 서비스 형상은 이렇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고객이거나 한전입니다. 올해 여름 같으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러면 한전하고 저희하고 어떤 계약을 하냐면, 굉장히 더운 날씨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전기를 꺼줄게. 그러면 그 꺼준 시점에 전기 값으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밑에 또 저희한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참여자들을 쭉 모아서 그 참여자 전체 중에서 저희가 총으로 예를 들면 8월 15일 날 뭐 10메가 끌 수 있고 20메가 끌 수 있고 30메가 끌 수 있으면 50메가를 계약을 해서 한전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된 날짜에 발령이 일어나면 쭉 전기를 끄고 그다음에 그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수요 관리 쪽인데, 전기를 무한정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약해서 잘 쓰자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발령이 날 때 저쪽에서 전기를 끌 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계약 용량 대비 못 끌 수도 있고 또 더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전기를 감축지시해서 못 끄면 페널티를 먹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냐면, 실제적으로 전기를 언제 꺼달라고 발생할지는 굉장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뭐 여름에 그런 발생하거나 아예 추울 때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전기를 계약하는 시점하고 실제 내가 전기를 꺼야 되는 시점하고 갭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기를 꺼야 되는 시점을 가보면 A사는 내가 감축한 계약 용량보다 못 꺼서 페널티를 무는 경우가 있어요. B는 더 끌 수도 있는데 더 끈다고 해서 뭐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에요. 계약 용량만큼만 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같다고 하면 저희는 A, B사를 다 알면 둘이 교류시키면 되잖아요. 거래를 시키면 되잖아요. 뭐 주식 거래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끄라고 해서 자 지금 5분 만에 끄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4시간 전에 아니면 전일에
내일 걸 꺼주세요. 오늘 같으면 내일 예를 들면 내일 12시에 뭐 한 4시간 정도 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사이에 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B사 거를 A사에다 팔 수 있으면 A사도 페널티를 안 물고 B사는 더 끌 수 있는데 더 돈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 더 끈 만큼의 머니를 받아가면 되잖아요. 두 개를 교류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블록체인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요거는 중개거래 쪽은 저희가 이더리움으로 했어요. 요건 하이퍼레저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는 두 개 어떤 플랫폼이 난 건지, 물론 뭐 하이퍼레저 하시는 분은 하이퍼레저가 낫다고 이더리움이 낫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 개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다르고 아키텍처가 다르고 퍼포먼스도 약간 다르고 해서 듀얼로 해보는 겁니다. 듀얼로 해보고 요거 자체도 저희가 기존 IT로 해보고 하이퍼레저로 해보고 두 개를 해봅니다. 해봐서 어느 게 진짜 블록체인 하이퍼레저로 했을 때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지, 그런 안정성이 나오는지, 기존 IT가 난 건지 이렇게 듀얼로 체크를 해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거는 아마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들이 당초에 내가 계약된 용량을 있으니까 그 계약 대비 내가 얼마를 더했을 때에 얼마에 팔겠다는 컨트랙트를 적용해 놓으면 그게 발생했을 때 수리 거래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저희가 검증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는 아마 메이저로 KT가 이제 다른 뭐 지역 카페, 뭐 언론 보셨겠지만 지역 카페 쪽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뭐 그 주로 지역 카페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에너지 쪽에는 일부 검증을 끝내서 퓨얼리 블록체인으로 쓸 수 있는 분야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찾아내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일부 원장 관리를 해서 그분 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거를 발전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들, 그런 거는 무결성 있게 가져가면 생산자하고 KT하고 신뢰성이 나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부분을 찾아내고 다른 분야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넓혀서 적용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원장으로 쓰는 부분들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산하는 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DR 쪽 거래, 그 다음에 보안 쪽의 인증 쪽으로 아마 상용 시스템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전력 쪽도 실제로 생산 쪽이나 소비 쪽이나 가상화되는 거예요. 가상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컴퓨팅 자원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클라우드로 가상화로 바뀌잖아요. 전력 쪽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가만히 보시면 이게 가상화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저쪽 에너지 생산 자원 간의 거래나 교류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 자원 간에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도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가상 발전소라고 하는데 가상 발전소의 기본 아키텍처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아마 내년에 메이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경영진의 저희가 언제 CEO 복을 하고 왔는데 경영진의 의지는 어쨌든 간에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도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저희도 사업으로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단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블록체인이 저희도 네트워크단에 그 보안하고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레이어로 블록체인을 얹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그 사업을 많이 해보자 이런 형태로 아마 그 KT가 블록체인 쪽은 갈 것 같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